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으로 유럽 전역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는데요. 사실 유럽 각국의 지배층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확산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서둘러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빈회의라고 하고요. 이를 주도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였습니다. 중요합니다. 메테르니히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구질서의 회복을 내세우며 빈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때 모인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고요. 이후 영국까지 합세해 사국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들은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원칙에 합의하는데요. 이렇게 복고주의를 주장하며 구제도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유럽 각국의 움직임을 빈체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빈체제는 약 30년간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빈체제의 영향으로 프랑스에서 역시 부르봉 왕조가 부활하고 샤를 10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루이 16세의 동생이었던 샤를 10세는 프랑스 혁명의 성과나 시민들의 목소리 따윈 무시한 채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등 막무가내의 전제 정치를 펼치는데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금 혁명을 일으키고 샤를 10세를 추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샤를 10세를 추방한 시민들은 새로운 왕으로 루이 필리프를 추대하고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830년에 일어난 7월 혁명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왕이 된 루이 필리프는 시민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루이 필리프의 아버지는 프랑스 혁명 당시 공작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스스로 평민이 되어 시민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인 루이 필리프 역시 시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암튼 다시금 시민의 힘으로 입헌군주제를 수립한 프랑스의 7월 혁명은 빈체제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화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인데요. 7월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인용되니까요. 이걸 보시면 7월 혁명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암튼 이렇게 다시 시민의 승리로 끝난 7월 혁명으로 프랑스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지만 시민의 왕이었던 루이 필리프도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과 탐욕에 물들기 시작하고요. 이 시기 역시 여전히 대자본가와 지주, 돈 많은 시민들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거 역시 재산의 정도를 척도로 한 제한 선거가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노동자 세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시민층이나 노동자들 역시 선거권을 요구하며 선거권 확대 운동을 벌이는데요. 이때 국왕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2월 혁명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파리 시민들은 왕정을 완벽히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하고요. 21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프랑스 혁명이 완성되는데요. 이러한 2월 혁명은 역시나 유럽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 빈회의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가 추방됩니다. 이로써 빈체제는 완벽히 무너지게 되고요.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의 확대로 인해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2월 혁명의 영향 중요하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옆나라 영국으로 건너가 볼까요? 영국 역시 명예혁명 이후 의회의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자유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혁명 이후 차별받던 가톨릭 교도들을 위한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하고요. 선거법을 개정해 도시의 상공업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에 1838년 런던 노동자협회는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와 비밀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인민헌장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 부릅니다. 중요합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은 무려 10년이나 이어지지만 당시에는 큰 성과가 없었고요. 이후 점차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며 19세기 후반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빅토리아 시대 때는 국내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곡물 수입을 제한했던 곡물법이 폐지되고 영국과 영국 식민지의 상품을 운반하는 배는 오직 영국 배로만 수송하게 했던 항해법 역시 폐지되며 자유무역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유럽 사회에서 여전히 농노제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 시기에도 농노제와 함께 차르라고 불리는 황제의 전제 정치가 유지되고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몇몇 청년 귀족 장교들이 서유럽의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반란을 일으키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후 전제 정치를 더욱 강화한 니콜라이 1세는 얼지 않은 항구인 부동항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과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역시 러시아는 패배하고요. 이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의 후진성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먼저 농노해방령을 내려 농노를 해방하고 지방의회를 창설했으며 징병제 등을 실시합니다만 그의 이러한 개혁이 큰 성과를 보진 못합니다. 사실 농노해방령이란 말만 들으면 구속받던 농노들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져 농노들의 삶이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상은 농노들이 토지 분배의 대가로 지주들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져 전국적인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젊은 지식인들은 무지한 농민들을 계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합니다만 이 역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결국 알렉산드르 2세는 일부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 러시아의 전제 정치는 더욱 강화되었고 자유주의는 더욱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 볼까요? 이탈리아는 그 전에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민족주의가 확대되며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하고 있던 사르데냐 왕국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샤르데냐의 재상이었던 카보우르가 오스트리아와의 통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이탈리아 중북부를 병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가리발디가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섬을 정복해 사르데냐 왕에게 바치면서 이탈리아의 통일 왕국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와 교황령까지 통합하며 통일을 완수하는데요. 이러한 이탈리아의 통일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일인데요.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의 해체 후 여러 작은 소국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요. 동맹을 맺은 소국들끼리는 관세를 받지 않기로 한 이 정책으로 자유무역이 가능해지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프로이센의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무력을 강조하는 철혈 정책을 내세우는데요.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연설이나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철과 혈뿐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국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역시 승리하며 통일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 역시 민족주의의 확산을 가져온 2월 혁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19세기의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형성된 빈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과정과 결과 잘 정리하시고요.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변화된 영국과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역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